자, 여기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머리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원래 존재하는 사람들이요, 전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해요. 무엇인가를 자꾸 해요. 그래서 존재하는 자는 뭔가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존재하는 자는 무엇인가 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인가 하는데 부분을 나눠보니까 어때요? 두뇌 쪽에서 일어나는, 얼굴 쪽에서 일어나는 것은 생각하는 거, 그리고 보는 거죠. See, watch, look.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Hear, listen. 그리고 냄새를 맡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겠지만은 요 위치상으로 보면요, 코하고 귀하고 이렇게 비슷해요.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스멜을 하나 쓰겠어요. 냄새 맡다. 입은 어때요? 말합니다. Speak, tell, talk, say. 이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고, 무엇인가를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데 그 간직한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킵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슴에만 간직한 게 아니라 어디 가방에도 간직하고 어딘가 위치에도 두고 내 가슴에도 두고 하는, 전체적으로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have로 쓴다. 이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have라고 하는 소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손이 만들어요. 만든 게 있으면 어때요? 부러뜨리기도 합니다. make, break. 그리고요, 놓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놓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뭔가 내버려 두기도 하고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래요. 그리고 뭐뭐인 듯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보이죠? 이 사람의 실체가 B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그림자는 C이에요. 뭐뭐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떻다?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항상 이 그림을 일단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동물로 바뀌든 이 사람 그림이 동물 그림으로 바뀌든 사물 그림으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건물로 바뀌어도 돼요. 예를 들면 주어, 동사, 나머지라고 하는 영어의 구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주어가 첫째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사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영어식 사고에서는 동사는 소유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사람을 주어로 쓰는 건 우리가 많이 공부했으니까 we, they, I 뭐 이런 거 많이 공부했으니까 사물을 주로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굉장히 표현이 풍요로워져요. 조선 사람들, 고려 사람들, 어쨌든 동양 사람들 중심으로는요, 사람이 주어가 돼야 된다, 주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영미인들은 어때요? 사물이 주어가 돼도 상관없다는 유물론적인 접근 방법이 많다 이 말이에요. 사고방식이 물질적인 데 중심을 두다 보니까 물건이 주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행을 해보시면 아는데요, 여행하다 보면은 가방에 이름 같은 거 막 수놓아서 쓰거나 막 그런 사람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가방 잊어버릴까봐, 잃어버릴까봐 그런 거예요. 가방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자기 이름을 가방에 써놨지 뭐야.
이런 표현을 했다고 칩시다. 한국말로는 그는 그의 이름을 가방에 써놨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근데 영어식 사고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have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요. His bag has his name on it. 이렇게 씁니다. His bag has his name on it. His bag has his name on it. 보세요. 사람만 주어로 쓴 것이 아니에요. 사물을 주어로 일단 썼죠? 두 번째, have라고 하는 것을 소유 중심의 개념을 갖고 있는 동사를 썼어요. 둘 다 무엇입니까? 영어라고 하는, 영어식 사고라고 하는 것을 만족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뭘 썼어요? 목적어를 썼습니다. have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동사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on을 썼어요. 이때 it은 무엇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백이에요. 그의 가방. 그의 가방에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이름이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붙어있다. 그러니까 그의 가방이 그의 이름을 그 가방에다 붙여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국말은 아까 뭐였어요? 그는 가방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가방에 썼지 뭐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가방에 썼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쓰다 동사인 write의 과거인 wrote. 그래서 어디에 쓰다라고 하는 동사가 머릿속에 생각나고 그가 썼으니까 주어는 he로 써야지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영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지만 한국식 표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영어식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어식 표현으로 나오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어식 표현이 탄생하기 전에 영어 문법을 적용시키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영미인들의 정서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영미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영미인들은 사물주어를 매우 자주 쓴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유물론적인 접근 방법이 많다. 물질을 중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꼭 사람만 주어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소유 개념이 강하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유하고 싶어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 개념이 사물까지도 확장이 돼서 사물이 마치 사람을 소유하거나 사물이 마치 다른 사물을 소유하거나 할 수도 있는 표현도 허용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물을 주어로 써야 된다는 거하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물을 주어로 쓰면 표현이 풍요로워진다는 거하고 have를 동사로 써서 표현하는 게 많다라는 것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다시 보면 his bag이요 A예요. has가 동사예요. 그 다음에 his name이 B예요. on이 뭐예요? 전치사예요. it이 뭐예요? C예요. 그렇다면 A 동사 B 전치사 C라고 하는 구조로 다시 돌아가고 있죠.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A가 동사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B하고 C가 결과적으로 전치사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백이요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의 이름과 그의 백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앞부분은 뭐라고요? 원인이 되고 뒷부분은 결과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의 백이 가진 어떤 행위를 하니까 동양적으로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사물이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영어식 사고에서는 사물도 주어로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고 하니까 그의 이름과 그 백이 어떤 상태가 됐어요? 서로 붙은 상태가 됐죠. 그게 결과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한 다음에 여기 있는 동사 25개 정도, 그것도 하기 어렵다면 10개 정도 되는 것만 가지고 영어를 이 구조에 맞게 만들어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조합표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첫째, 핵심 동사라고 하는 거를 먼저 골라가지고 그 개념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첫째,
얼굴 쪽에서 일어나는 핵심 동사, 그리고 전체적으로 봅니다. 자, 존재하다라니, 존재하다. 놀랍게도. 존재하다. 비동사는 뭐예요? 어떤 상태로의 존재함. 어떤 상태로 존재함. 동사의 개념을 공부할 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개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개념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개념. 개괄적인 어떤 이론, 그런 얘기도 되지만, 먼저 공부할 걸 먼저 공부하자 이 말이에요. 본질적 의미를 먼저 알자 이 말이에요. 본질적 의미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확장, 파생되는 의미, 파생 의미를 알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질적 의미에서 파생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논리적, 과학적 연결고리예요. 그래야지 뭐가 돼요? 억지로 외우는 것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결고리를 찾아야 억지로 외울 필요 없다. 이 말. 우리가 그동안에 뭐 했어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결고리, 이 본질적 의미에서 파생적 의미로 가는, 우리 전치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본질적 의미에서 나머지 파생 확장되는 의미까지 연결되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찾아내서 누군가가 설명해 주거나 본인이 알았다 하면 굳이 나머지를 외우려고 안 해도 되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서서히 심화 있게 공부하면 저절로 외워져요.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적 의미를 공부하고 그 다음 파생적 의미를 공부하되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본질적 의미에서 어떻게 파생되는지를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만 한다면은 시간은 걸려도 본질적으로 진리적인 것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안 배워도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시간이 절약이 된다. 다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죠. 다시. 자, 동사의 의미, 동사의 개념이에요. 동사의 개념의 접근 방법은 첫째, 그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하자. 두 번째는 파생 의미, 그 확장되는 의미가 있죠. 확장 의미를 탐구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본질적 의미를 먼저 공부하고 파생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논리성과 과학성을 찾아내서 우리가 억지로 외우는 일을 지양하다 이 말이에요. 지양하다.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그렇다면 개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본질적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든 동사들의 본질적 의미를 공부할 것이냐, 아니면 핵심 동사와 기본 동사를 먼저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핵심 동사와 기본 동사를 완벽하게 터득하면 일반 동사는 원인, 어떤 결과를 위해서 원인, 모습, 방법, 수단 이런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하나하나를 알아가면 그뿐이에요. 그래서 동사의 개념, 다시 그림을 그려보죠. 존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즉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는가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동사를 얘기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동사를 얘기할 때마다 생각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하는 자는요 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존재하는 사람은 해요. 하는데 뭘 하는가 하면은 생각해요. 두 번째 뭐예요? 봐요. 눈으로 봐요. See, watch, look. 여러분도 빠른 속도로 이런 걸 그림 그리고 바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듣습니다. 귀가 있어서 듣고, 경청해서 듣고, 냄새도 맡고, 이렇게요. 말도 합니다. 스피크 하기도 하고, 텔 하기도 하고, 톡 하기도 하고,
say 하기도 해요. 만들어요. make 합니다. 만든 것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break 합니다. 어디다 갖다 두기도 해요. 옮기기도 해요. 주기도 해요. 받기도 합니다. 어디 그냥 어떻게 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유지하기도 하고, 소유하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뭐인 듯 해 보이기도 해요.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완벽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 왔어요? 동사의 개념 중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전개해 놓고 본질적 의미 공부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본질적 의미.